현재 영국 매체에서는 토트넘의 베르너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영구 이적 발동 시한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토트넘은 하루라도 빨리 베르너를 라이프치히로 돌려보내든지 완전 이적 계약을 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르너와의 계약 문제는 여러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잔류와 손흥민의 왼쪽 윙어 복귀, 새로운 공격수의 영입과 얽히고 설킨 문제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하루에도 토트넘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와 옵션 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는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 영입 관련 깜짝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베르너를 한 시즌 더 임대 연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히샬리송의 상황 때문에 토트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여름 이적 상황에서는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이 원톱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베르너의 영구 이적 계약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히샬리송이 토트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손흥민 원톱 상황에 베르너는 손흥민에게 필요한 선수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베르너와 완전 이적 계약은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베르너는 토트넘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토트넘이 구매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들이 영입되면서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토트넘이 임대 계약 연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의 결정을 속보로 전하고 있고 이적 정보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도 토트넘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베르너의 임대 연장에 대해 라이프치히와 협의 중이라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이 1년 임대 연장이라는 치욕적인 제안을 했지만 베르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성질 부리기에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레비가 1년만 쓰고 버리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너와 라이프치히는 레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히샬리송이 잔류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내보내기 위해 사우디 리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히샬리송 영입 제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최근 브라질 리그에 히샬리송을 보낼 수 있는지도 접촉했다고 합니다. 히샬리송은 아메리카 FC, 플루미넨세 FC 등 브라질 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질 매체 일부에서도 히샬리송의 복귀를 바라는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히샬리송의 대리인에게 이런 의사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팀토크는 히샬리송의 대리인은 토트넘에 충격적인 새 행선지를 제시했다. 히샬리송이 브라질로 전격 복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은 그동안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우디 리그의 이적을 기대했는데 최근 상황이 돌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미래를 의심한 사우디 리그가 영입에 완전히 발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해리케인 대체자로 6천만 파운드 이적료에 토트넘에 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23 시즌에는 35경기에 나서 3골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부재 기간 동안 반짝 8경기에 나와 9골을 넣었지만 시즌 막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적극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의 판매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이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잔류하면서 베르너가 일단 살아남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넘기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임대 연장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시즌을 보내고 베르너를 다시 임대해지에서 내보내는 안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의 이런 결정에 대해 베르너 측도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으며 입장 정리를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구단도 베르너를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베르너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칭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달 초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리그 13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선발 10경기의 기회 창출과 드리블 돌파 성공이 각각 15회와 12회를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몸에 따르면 베르너의 평균 평점은 7점입니다. 기회를 많이 놓쳐버린 쿨루셉스키나 브레넌 존슨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경기력입니다. 포스텍 감독도 베르너는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끼쳤다.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극찬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너는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돌아가게 된다면 필요 없는 자원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베르너는 최근 부상으로 인해 올여름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 독일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베르너의 토트넘 임대 계약 당시 독일 대표팀을 위해 좋은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즌 아웃되면서 독일 대표팀에 발탁되지도 못했고 토트넘에서도 한 시즌만 임대 연장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 조건도 같으면서 1년을 임대 연장하면 베르너에게는 축구 선수 인생의 큰 결정이 될 상황입니다. 그동안 첼시에서 버림받았고 라이프치히에서 주전에서 밀렸는데 토트넘에서 다시 벤치 신세를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임대 연장을 한 상황에서 다음 시즌에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주로 선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베르너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거나 아시안컵 출전처럼 잠시 팀을 떠나지 않는 이상 왼쪽 윙어에 선발 출전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 맹활약을 해서 토트넘에 완전 이적을 하거나 다른 팀에서 영입 제안을 받아야 하는 목표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라이프치히와 베르너는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년 임대 연장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돌아와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벤치에서 그냥 놀려야 합니다. 베르너를 주전에서 밀려나게 한 로이스 오펜다가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는 결국 지난 1월에 6개월 단기 임대와 영구 이적 계약 옵션으로 토트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영구 이적 계약을 거부하면서 라이프치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 계약 1년 연장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속보가 나오는 와중에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단독 보도라면서 토트넘이 베르너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은 베르너의 경기력에 실망했다고 지적하면서 결정적 기회를 놓치면서 팀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베르너를 적극 지지하면서 잔류를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 도움이 되는 전력이라고 발언했지만 토트넘 구단과 포스텍 감독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베르너를 데리고 올 때와는 다르게 베르너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르너도 출전할 때마다 골 결정력 문제로 여러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이나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들을 잇따라 놓치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성질을 부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베르너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질난다고 제안을 걷어차지도 못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